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통계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서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통계 방법이 있고요. 어떤 통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늘 걱정이 되고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도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어디서부터 설명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한번 통계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음 해갖고 좀 재미없는 강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통계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적합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그리고 특히나 연구자가 그 데이터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통계. 그렇다는 것은 그 연구자가 그 데이터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 또 분석의 과정을 포함한 모든 장단점을 잘 이용하고 있는 통계겠죠. 저는 통계는 과학자들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통계법을 사용한다면 그건 역시도 잘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방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은 부족할지언정 그것이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에서 나온 건데요. 이 책을 꼭 번역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기회가 닿지 않아서 출판사를 못 찾고 그래서 이건 못한 거지만 어쨌든 그 책에서 나온 하나의 예시입니다.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 이러한 자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0하고 X는 어떤 식물이나 동물들의 서식지라든지 아니면 관찰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실험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트랜잭션 샘플링을 해서 5개를 한 거죠. 근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5개 사이엔 서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통계 방법을 옳지 않게 선택해서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험을 잘못 선택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평으로 된 샘플링을 하셨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었겠죠. 여기서 볼 땐 예를 들어 슬로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그레디언트가 경사가 있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5개를 서로 비교하지 않고 한 데이터 안에서의 경향을 보는 분석 방법을 했다면 이분은 분명히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샘플링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맹목적으로 5개의 플롯을 비교했던 분석자의 실패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분석 방법, 데이터를 보고 정확한 분석 방법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일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에 맞는 분석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반드시 새로 나온 것이 아니면 지금 각광받는 분석 방법이 더 좋은 분석 방법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K-니어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분석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상당히 오래된 방법입니다. 요즘 빅데이터 방법들도 거의 다 상당히 오래된 방법들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빅데이터 방법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1951년에 나온 방법입니다. 70년이 넘었죠. 이 인공지능 역시도 1943년에 처음 나온, 이분들이 말하진 이 방법을 개발하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1950년 후에서 개발하긴 했지만 이분들이 기본적인 컨셉을 주창하신 분이죠. 맨 처음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박사를 받고 또 그 후에 아주 오랫동안 베이지안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베이지안이 굉장히 많은 것을 새롭게 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아시지만 베이지안은 1763년에 나온 방법입니다. 근데 200년 후에 각광을 받았죠. 잘 아시는 스튜던트 T 같은 경우도, 스튜던트는 윌리엄 가셋이 자기 필명으로 쓴 이름이어서 스튜던트입니다. 여담으로 자기가 아직도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일부러 넣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100년 전에 나온 것이지만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T 분석법이죠. T 분석법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차마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나름 깊이가 있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만큼 오래됐던지 상관없이 그것이 맞는 분석 방법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지안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틀린 방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베이지안을 잘 알고 있느냐, 사용할 만큼 잘 알고 있느냐, 그 결과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방법이 내 자료에 적합한 방법이냐라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방법을 찾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개괄적인,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한번 이 방법을 써보세요 라는, 그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것이 100% 정확한 방법은 아닐지언정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과거의 자료들을 찾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종의 그냥 쭉 찾아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는 정량적 자료, 예를 들어 사람의 수라든지 비의 양이라든지 체중 증가 같은 이런 숫자가 나오는 자료는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할 거고요. 범주적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도 약간 설명을 하겠지만 더 주로 다음 강의에서 강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이진 않으니까요. 참조를 하시고요. 또 리커트 스케일 같은 경우에 잠깐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리커트는 무조건 범주적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좋다를 3이라고 하고 아주 좋다를 4라고 했을 때 3과 4가 뉴머리컬 숫자적인 차이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정량적 자료로 처리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기 전공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범주적 자료의 경우에도 정량적 자료처럼 처리되는 경우도 전공에 따라서 다르게 있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변수 간의 관계를 아시고 싶다라면, 다시 말해서 정량적 예측 변수가 있으시다라면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규 분포의 가정을 만족한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정규 분포라면 피어슨을 하시고요. 정규 분포가 아니라면 스피어먼트 랭크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 정규 분포의 가정을 만족한다는 건 파라메트릭이라고 하고요. 정규 분포의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 파라메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포의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로그 라이클리후드나 콜모그래프, 스미노프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컨티저스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거의 통계를 다 미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영어를 어쩔 수 없이 쓰는 점, 한국말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국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이 다 영어로 원문으로 나올 테니까 조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많이 찾는다고 찾는데 다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분산의 차이를 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만약에 그룹이 2개일 때는 F 테스트를 쓰시고요. 만약에 그룹이 3개 이상이면 바렛 테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이나 집중 경향, 분산 분석이라는 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요. 분산 분석은 분산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그래서 평균치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더 많이 씁니다. 쉽게 말해 소위 말하는 스탠다드 에러를 더 많이 쓰는데, 사실 분산이나 스탠다드 에러나 같은 컨셉이기 때문에 보통 분산 분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가운데 있는 평균값에 더 집중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일 경우,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 만약에 이것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서 짝을 이루는 경우라면 페어티 테스트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각각의 독립 표본이 되시면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각각의 그룹의 분산이 같거나 아니면 분포가 같은 경우에서 여러 가지 t-테스트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t-테스트는 두 그룹의 분산과 그런 것이 같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시 수정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자료가 3그룹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잘 아시는 보통 말하는 아노바 분산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아노바 안에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트릭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상당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래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고 단지 하나만은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만약에 아노바로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중 검정을 하시죠. 덩칸이라든지 SNK라든지 튜키라든지 아니면 듀넷 같은 이런 다양한 다중 검정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분산 분석을 하시다가 상호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답을 말씀드리면 이 아노바의 결과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랙션이 있다는 자체가 아노바의 가정을 위반하기 때문이죠. 아노바에서 변수의 영향 간에 인터랙션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산 분석과 집중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하실 때 만약에 non-parametric,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두 개의 그룹이라면, 그리고 짝을 이루는 경우라면 사인 테스트와 윌콕슨 테스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독립 표본을 따른다면 맨 위트만트 U 테스트나 미디안 테스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각각의 두 가지 방법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논파라메트리고 그룹이 3개 이상이라면 미디안 테스트나 프리드만이나, 특히 프리드만은 반복 측정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죠. T도 반복 측정이 있고 아노바도 반복 측정이 있습니다. 크루스커 월렌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다양한 다중 검정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나 코멘트 남겨주시고 저한테 제가 더 강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역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